안녕하세요. 뮤지코nom스입니다. 라이브 공연을 하고 가격 차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음원이 디지털화되면서 복제가 쉬워졌죠. 그러면서 라이브 공연이 레코딩 음악을 넘어서는 수입원으로 떠올랐고, 오히려 레코딩 음악은 라이브 공연을 보완하는 역할로 남게 돼버렸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제 옛날 강의 영상을 한번 다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라이브 공연은 독점 상품이라는 거예요. 그날 그 자리 그 시각에 있지 않으면 공연을 소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독점 생산자는 가격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공연을 위해 얼마나 지불할지 알 수가 있다면 지불 용의가 있는 최대 가격을 공연 티켓 가격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직관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독점 상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를 가격 차별 전략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경매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경매는 경매에 참여한 다수의 입찰자가 있고요. 소비자죠. 자기가 지불할 최대의 금액을 공개하고 판매자가 그 금액을 받아들이면 성사가 돼요. 이런 방식의 특징은 생산자가 소비자의 수요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경제학에서는 상당히 흥미로운 관심거리로 연구가 되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후생적인 효과가 경쟁시장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경쟁시장, 독점시장 뭐가 좋습니까?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경쟁시장이 소비자한테는 좋겠죠.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제 수요 곡선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그래프고, 제가 설명도 여러 번 했죠.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는 어떤 그래프를 보든 간에 Y축과 X축을 먼저 확인을 하고 읽어야 이해가 되겠죠. Y축은 가격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얼마를 지불할 용의가 있느냐, 지불 용의가 있는 가격이에요. X축은 수량입니다. 피자를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네 조각 이렇게 소비를 하는데, 한 조각을 소비할 때 나의 만족도, 그게 바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이겠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우하향한다는 말은 첫 번째 조각을 사기 위해서 지불할 용의는 굉장히 높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계속 피자를 먹어갈수록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은 내려가겠죠. 왜냐하면 만족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엔 배가 고프지만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만족도는 낮아지게 되겠죠. 배가 불러지니까. 이게 바로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고, 경쟁 시장에서는 소비자가 피자를 사면서 느끼는 또는 가져가는 후생적 이익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피자는 경쟁 상품이기 때문에, 피자 가게가 뭐 A, B, C가 있다고 하면 A, B, C가 똑같은 피자를 공급하니까 어디서 사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A가 비싸게 팔면 B로 가면 되고, B가 비싸게 팔면 C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B, C 피자 가게는 높은 가격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가격차별 얘기를 잠깐 했는데, 소비자에게 너 얼마나 지불할 용의가 있어? 라고 물어보고 답변을 강제할 힘이 없어요. 그냥 똑같은 가격에서 팔아야 됩니다. 예컨대 이 그림에서 첫 번째 조각을 위해서 지불할 용의가 소비자가 10,000원 정도 있다고 하면 피자 가격은 5,000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A 가게, B 가게, C 가게 모두 5,000원의 피자를 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나의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 10,000원. 근데 나는 A 가게든 B 가게든 C 가게든 5,000원의 피자를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차분값 10,000원 빼기 5,000원이 바로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죠. 이걸 소비자 잉여라고 하고요. 각 단위에서 다 이걸 합하면은 이런 삼각형이 나옵니다. 반면에 독점 시장은 달라요. 독점 시장은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답변을 강요를 할 수가 있어요. 너 이거 얼마에 살래? 지불할 용의를 얘기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경매죠. 그런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각 소비 단위에서 가격이 책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 이거 얼마에 살래? 10,000원 정도 지불할 용의가 있어. 그러면 10,000원에 생산자가 물건을 팔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대 지불 용의만큼 가격을 생산자가 독점 시장의 경우에는 책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소비자 잉여, 소비자가 가져가는 후생 제로가 되겠죠. 자, 정리하자면 보통 우리가 가격 차별의 방식으로 거래를 하진 않아요. 피자 가게 가서 피자를 산다 그랬을 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가격이 적용되잖아요. 피자에 대해서 지불할 용의가 다 다른데도 어떤 사람은 배고프고 어떤 사람은 배가 불러요. 그런데도 똑같은 가격을 내죠. 왜냐하면 피자 시장이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경쟁 시장에서는 소비자가 지불 용의를 노출할 필요가 없어요.
피자 가격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데 가면 되니까 굳이 피자 생산자에게 내가 얼마를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말을 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심지어는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10,000원을 낼 용의가 있는데 싸게 사고 싶으니까 나는 1,000원만 내겠다. 근데 독점 시장에서는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생산자가 한 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물어보면 무조건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매 같은 독점 거래에서는 생산자가 유리하고 경쟁 시장에서는 그 유리함이 사라집니다.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경쟁 시장과 독점 시장 중에 소비자에게 유리한 시장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경쟁 시장이죠. 독점은 그냥 말만 들어주면 숨이 막히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개입해서 독점 시장의 형성을 막거나 또는 독점을 규율하려고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기관을 통해서 반독점 또는 반경쟁 또는 경쟁 친화적인 정책들을 수행을 합니다. 경매보다 가격 차별 정도는 낮지만 여전히 가격 차별이 작동하는 시장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항공권. 항공권은 어때요? 시간과 날짜에 따라서 요금이 다르죠. 항공사가 다르게 가격을 매겨요. 그렇지만 이것도 가격 차별입니다. 비행하기 편한 시간에 항공권 수요는 높으니까 항공권 수요가 높다는 얘기는 지불 용의가 높다는 얘기죠. 그럼 프라임 시간대는 항공권 요금이 높아요. 월요일 비행이나 금요일 비행 이런 시간대에는 운항 비용은 정확히 똑같아요. 주말이나 금요일하고 운항 비용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다르지 않습니까? 항공사도 어느 정도 독점력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 차별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항공산업들은 이제 과점에 가깝죠. 독점까지는 아니어도 과점이더라도 이렇게 가격 차별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 이제 라이브 공연 얘기를 해볼게요. 라이브 공연은 어떨까? 제가 독점이라고 여러 번 강조했죠. 그럼 어떻게 가격 차별을 할까? 가장 쉬운 방법은 무대와 좌석 간의 거리에 따라서 가격 차별을 하는 겁니다. 좌석 위치에 따라서 관객의 경험이 다르죠. 그러니까 좌석마다 가격을 달리 매기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실제로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연장에 가면 저 앞에 무대 근처에는 비쌀 거야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관객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불 용의가 높은 사람들은 아파하는 거예요. 라이브 공연에서 가격 차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기 위해 공연 데이터를 분석한 경제학자들이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유명 아티스트들이 1992년부터 2005년 사이에 개최한 한 2만여 개의 공연을 분석을 합니다. 연구 결과는 이렇게 요약이 돼요. 첫째, 좌석에 따라 가격 차별을 하면 단일 가격제에 비해서 5% 정도의 매출 증가가 발생을 할 수 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5%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공연 기획자들, 그러니까 라이브 공연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가격 차별을 하지 않는다. 가격 차별을 하면 매출이 5%가 증가하는데도 가격 차별을 그만큼은 안 한다는 거예요. 왜인지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석한 표본 중에서 약 25%의 공연에서 가격 차별 없이 단일 가격이 적용이 됐다고 그래요. 가격 차별이 있어도 이종 가격이 두 개인 거죠. 좌석이 종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격을 딱 두 개로만 그냥 나눠서 가격 차별을 한다. 가격 차별이 심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가격 차별하는 경우에 지금 보여드리는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아실 텐데 공연장 좌석 수와 가격 차별 빈도가 정비례한다. 지금 X축, Y축을 잘 보세요. 한쪽은 공연장 좌석 수고 한쪽은 가격 차별 빈도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공연장 좌석 수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공연장이 클수록 가격 차별을 다양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차별이 자주 발생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 이 그림은 조금 다른 정보를 갖고 있는데 뮤지션의 나이도 가격 차별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림 보시면 한쪽은 아티스트의 활동 기간이고요. 나머지 한쪽은 가격 차별의 빈도입니다. 근데 아티스트의 나이가 많을수록 활동을 오래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양한 연령, 성별, 인종의 관객이 공연에 올 가능성이 크죠. 평균적으로 중년층이나 백인은 구매력이 높아요. 지불 용의가 높다는 얘기죠. 반면에 청년층과 소수민족은 구매력이 낮죠. 20대 초반에 젊은 가수들의 팬층이 두꺼울 수가 없잖아요. 관객이 다양할수록 지불하고자 하는 용의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아티스트의 나이가 많을수록 가격 차별도 자주 일어난다. 그럼 이제 왜 라이브 공연에 충분한 가격 차별이 발생 안 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격 차별을 꼼꼼하게 잘하면 매출의 5%가 증가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단일 가격제 아니면 잘해봤자 2종 가격제 정도를 채택을 한다. 사실 음악뿐만 아니라 문화상품 전반에 가격 차별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요. 이게 경제학 연구에서는 상당히 좀 퍼즐로 알려져 있는데 뭐 전시, 연극, 영화, 뭐 영화는 시간과 요일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다른 경향이 있긴 하죠. 뭐 조조 상품도 있고. 어쨌든 다양한 문화 상품의 시간, 요일에 따라서 가격 차별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고 있다. 이런 현상이 관찰이 되거든요. 넷플릭스도 요일에 따라서 트래픽이 달라요. 주말에는 사람들이 밖에 놀러 나가니까 트래픽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없고 지불할 용의도 낮아요. 반면에 월 또는 화, 수, 금요일 이럴 때는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트래픽이 거기 이제 집중이 돼 있어요. 이렇게 요일마다 넷플릭스에 대한 지불 용의가 다른데도 왜 넷플릭스는 가격 차별을 안 할까요? 월요일 날은 좀 많이 받고 주말에는 좀 덜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단일 가격제거든요. 그럼 이제 왜 이렇게 가격 차별이 많이 발생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이 또 열심히 연구를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 가지 설명을 제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심리. 이 심리를 경제학에 끌어들여서 형성된 경제학 연구 분야가 행동 경제학이죠. 그래서 행동 경제학적인 접근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캐치라는 뮤지컬 아시죠? 메모리. 명곡인데 이 원조 캐치 가수가 누구냐면은 바바라 스트라이샌드예요. 2007년에 바바라 스트라이샌드가 이태리에서 공연을 기획을 했다가 팬들이 너무 분노를 해가지고 이제 팬들의 공분을 사서 취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공연 티켓 가격은 좌석에 따라서 150유로에서 900유로 정도로 광고가 나왔다 그래요. 그런데 밀라노에서 기획된 공연은 티켓 값이 200유로였대요. 로마는 150에서 900. 밀라노는 200.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 팬들은 우리가 호갱이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것 때문에 이태리 소비자 단체, 아마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움직였을 것 같아요. 소비자 단체들이 로마시와 올림픽위원회에 거세게 항의를 합니다. 바바라 스트라이샌드가 로마 공연 때는 올림픽 스테디움을 사용하기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스트라이샌드가 로마 공연을 취소해요. 티켓 가격이 수요 공급 또는 가격 차별에 의해서 결정을 돼야 되는데 소비자의 심리 때문에 아예 공급이 안 되거나 가격이 조정이 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 이 일화를 생각을 해보면은 소비자의 심리 때문에 불매 운동도 뭐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가격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또 독일의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도 있습니다. 역시 행동경제학적인 설명을 내놓은 연구인데 음악은 예술 상품이기 때문에 팬들의 감정이 수요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라이브 공연에 대한 가격 차별이 쉽지 않다고 진단을 했어요. 여기서 감정이란 공정, 실망, 분노 이런 개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 소비자들은 아티스트들이 독점력 행사를 통해서 공연 개최 비용 이상의 이익을 남긴다든지 공연에 대해 다른 가격을 받는다든지 아까 바바라 스트라이샌드의 로마 공연 사례를 생각하면 되겠죠. 이런 걸 알게 된 순간 공정하지 않다. 그리고 나는 분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팬들은 가격 결정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고 느낄 때 공연을 조직적으로 거부할 수가 있어요. 조직적으로 거부한다는 얘기는 수요가 축소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공연 수요가 주말에 높은데도 뭐 평일하고 똑같은 가격을 매긴다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라이브 공연 얘기가 나왔으니까 장르별로 티켓 가격이 실제로 얼마나 비싼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제가 얼티밋 클래식 락이라는 록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서 가격 통계를 취합하는 거를 수집을 좀 해봤어요. 2017년부터 2021년 클래식 록 콘서트 가격. 자, 그림 보시면 1위가 어느 장르입니까? 록 콘서트네요. 119불. 가장 비쌉니다. 록 콘서트 라이브 공연에 가려면 저 정도 평균적으로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코로나 전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오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비싼 라이브 공연은 팝입니다. 110불 2위고요. 라틴, 힙합, R&B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공연 매출입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거는 티켓 한 장당 가격이고요. 요거는 티켓 판매량에다가 가격을 곱한 매출이에요. 그 매출은 순위가 동일하냐? 아닙니다. 1위가 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가격은 록이 비싸지만 매출은 팝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팝 공연이
더 많이 팔렸다는 얘기인데 팝 저변이 넓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가수별 티켓 가격 순위입니다. 1위가 누굽니까? 70대 베테랑 브루스 스프링스턴이네요. 무려 $500. 브루스 스프링스턴 락 콘서트를 가려면 평균적으로 500불이면 지금 환율로 얼마입니까? 거의 70만 원이거든요. 가장 비싼 콘서트 가수입니다. 역시 록 콘서트 가격이 비싼 게 맞네요. 강렬한 음악을 록 팬들이 원하니까 록을 라이브 콘서트로 즐길 때 만족도가 높아서 비싼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컴퓨터로 많이 내는 전자음악보다는 이제 록은 전기 장비를 실제 실연으로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록의 특성상 콘서트 개최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마 반영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재즈 블루스도 좋아하지만 락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클래식 올드스쿨 락 밴드 공연을 가보는 게 제 꿈인데, 예를 들면 AC/DC. 제가 해외에 살 때 큰 도시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인프라, 뭐 전철, 버스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 도시였는데도 불구하고 AC/DC가 콘서트를 하면 그냥 교통이 싹 마비가 돼요. 그래서 전철하고 시외버스까지 운영을 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또 락밴드를 떠올려 보라고 하면은 디퍼플, 스모크 온 더 워터. 기타 좀 배워본 사람들은 스모크 온 더 워터의 그 리프를 연주해 보려고 무척 노력을 하다 다 포기합니다. 예술성, 대중성 두 마리 토끼 다 잡은 레드제플린, 그다음에 핑크 플로이드, 미국의 하드락 하면 또 건즈 앤 로지스가 유명하죠. 그다음에 이제 래퍼 런 DMC하고 협업한 좀 혁신적인 락을 한 현대적 록 밴드다 그러면은 에어로스미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밴드들이 올드스쿨은 60년대부터 활동을 했는데 아직 활동 중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다 나이가 많으세요. 그래서 한두 분씩 계속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굉장히 슬퍼요. 그래도 그들의 음악은 남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라이브 공연과 가격 차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아무쪼록 재밌으셨길 바라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